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송파구 전세금 반등, 급매물 소진, 서울 집값 상승 신호탄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헬리오시티 효과 끝났나? 송파구 전세금 반등 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3월 14일 날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인한 강남권의 전세 하락세가 어떻게 됐다? 자, 진정되면서 송파구 아파트의 전세금이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는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가락당 헬리오시티 9,500여 가구에서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10월 말 이후 19주 연속 전세금이 하락했다. 헬리오시티 전용구역 84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전세금이 얼마까지? 5억 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입주율이 최근 60%대로 올라서고 급 전세가 소진되면서 현재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6억 1천만에서 6억 8천만 원 선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일단 지난해 말 송파구에 거의 한 만여 가구에 해당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면서 헬리오시티의 전용적 84제곱미터 그죠? 84제곱미터 그 아파트 전세금이 얼마까지 떨어졌다? 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5억 원대까지. 그죠? 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어때요? 5억 원대 매물이 급매물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얼마?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얼마? 6억 천에서 그죠? 6억 천에서 8천까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 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냐면 지금 이제 그럼 전세값이 그동안 떨어지던 전세값이 이제 반등을 해서 그죠? 반등을 해서 이 6억 천에서 6억 8천만 원의 선에 나오는 이 전세 매물도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되면서 이제 7억,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인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그거를 오늘 영토학장TV에서 한번 세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파구에서 전세금이 이렇게 5억에서 6억 천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세금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죠? 어떤 기사가 또 나왔냐면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급금매는 팔렸다.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 2019년 3월 24일 매일경제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밑줄 친 대로 한번 읽어보면 본격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위주로 반짝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 급매물 성격의 매물이 일부 소화됐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 19억 1천만 원에까지 거래됐던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는 올해 들어 17억 원까지 실제 거래대 신고됐고 최근에는 16억 1천만 원짜리 매물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6원대에 나와있던 매물은 상당수가 매매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업 대표는 불과 6개월 전에 19억 원까지 갔던 물건 가격이 3억 원씩 내려간 데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싼 가격대 위주로 3월 들어 급하게 소화됐다면서 그 이후 다시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 향후에도 이 같은 일시적 거래 러시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 그 재건축 아파트가 얼마까지 거래했어요? 최고가가 19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19억 1천만 원까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을 맞고 그죠? 거래 절벽이 생기면서 얼마까지 떨어졌다? 16억 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16억 대까지.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16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급급 매물이 물건이 소진되면서 16억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거래가 완료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자, 그 잠실주거단지 자, 부동산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자, 전화를 해봤더니 자, 이 16억 원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자, 거래됐다는 건 맞는 얘기랍니다. 예, 거래가 됐어요. 16억 원대에 나와 있는 그 매물들은 자, 거래가 됐다. 자, 그러면 자, 가격이 올라가려면 자, 16억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일단 자, 거래가 되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얼마야? 자, 17억 원대 이제 매물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17억 원대의 매물도 어때요? 이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자, 이제 17억 원대 매물도 매수자들이 막 달려면서 자,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17억 5천대 호가에 나온 매물도 또 거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가격이 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언제적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여름에 급매물이 갑자기 7월 달에 급매물이 막 소진이 되면서 호가에도 막 매수자에 달려들면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게 지금 나타날 것인지 그죠? 나타날 것인지 이 기사를 그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거래가 되려면 작년처럼 그렇게 거래가 돼서 가격이 급등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 16억 원대 급급 매물이 소진되면서 자, 어때요? 매수자가 바로 달려들면서 17억 원대도 소화를 시키고 그죠? 또 18억 원대 소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등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상황이다?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16원대의 급급 매물이 소진돼서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 자, 17억 원대 자, 17억 원대 다시 한번 여기도 쓸게요. 17억 원대 나온 매물들은 자, 매수자가 아직 달려들지 않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원대 급급 매물 지금 소진된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 작년처럼 17억 원대도 매매가 거래되고 18억 원대 거래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작년에는 빠른 시기에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서서히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면서 17억 원, 18억 원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그 잠실유고 5단지 그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이 생겼다? 자,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도 자, 각각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주변 아파트들도. 자, 이런 상황에 호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계속 거래가 돼서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반등해서 끝날 것인가? 그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민 주택 구입 의사 2분기 연속 하락, 매수 심리 떨어져. 2019년 3월 26일 뉴스원의 기사예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 의사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그죠? 이걸 별표 쳐놓고 영향으로 시민들이 집값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주택 구입을 미루는 등 매수 심리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뭐 때문에 지금 매수 심리가 꺾였어요?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 영향으로. 자, 그러면 정부의 규제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지금 꺾인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규제 정책이 지금 다시 원위치 됐나요? 규제가 다시 사라지고 그죠? 예전 상황으로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규제 정책은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오히려 그죠? 앞으로 더 악재인 보유세 인상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서울 시민들이 주택 구입 의사가 다시 살아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다. 지금 규제 정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그 잠실 그 주공 5단지가 자, 16억 천에 그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16억대 아파트들이 그죠? 급매가 소진됐죠. 이게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 심리가 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 17억 원대 호가에 나온 것도 매수하고 17억 5천대에도 매수하고 18억 원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보다 이 매수 심리, 서울 집을 구입하려는 매수 심리가 지금 확 떨어진 상황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럼 작년에는 왜 급매물이 거래절벽 작년에 그 2018년 4월 1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나서
그죠? 잠깐 거래 절벽이 있었다가 갑자기 7월에 급매물 소진되면서 가격이 확 올라갔었죠. 그럼 그때는 왜 가격이 크게 올라갔냐? 왜 올라갔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주택 구입 태도 지수를 보면 자,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까지 어때요? 자, 67.4, 70.1, 72.6으로 자, 주택 구입 태도 지수가 올라갔어요. 이게 주택 구입 태도 지수가 올라간 건 무슨 말이다? 자, 서울 시민들이 주택 구입할 의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매 심리는 되게 많았던 거예요. 서울 집을 구매하겠다는 그런 심리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서로 그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니까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급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지 구매 심리가 꺾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매수 심리가 꺾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자, 그 2018년 7월 여름 들어서 갑자기 잠실유공 5단지도 제가 그때 여름 때 갔다 왔거든요. 그때도 갑자기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그 위에 호가에 나온 것도 거래되고 그 위에 호가에 나온 거래도 그러면서 가격이 확 올라갔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를 계속 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이렇게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2018년 3분기 이후에 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어때요? 서울 시민 주택 구입 의사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구매 심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구매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집을 살 생각이 없는 그런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급매물이 나와도 소화가 돼도 이 급매물이 막 소진이 돼도 그 다음 호가에 나와 있는 거를 어때요? 자, 소진을 안 하는 거예요. 사질 않는 거죠, 매수자가. 예. 바로 주택 구매 심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작년 여름에 가격 급등 시기에 주택 구입 태도 지수와 지금의 주택 구입 태도 지수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주택 구매 의사가 자, 왜 줄어들었는지 자, 이 기사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출 막히고 살던 집은 거래절벽, 새 아파트 잔금 미납자 속출. 2019년 3월 25일 한국경제 기사예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지난 1월 새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던 정모 씨는 입주 기간이 다 끝나가면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자, 기존 집을 팔고 매각 대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려 했지만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자, 정 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지만 3개월 동안 집 보러 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도 미리 전학했고 이사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대출은 막혀있고 연체 이자도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자, 입주가 진행 중인 서울의 새 아파트 단지에서 잔금 미납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절벽의 부작용으로 제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자, 제가 작년 그 2018년 초인가요? 2017년 말, 아무튼 2017년 말, 2018년 초에 그 2018년 그에 들어서 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전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 전망한 게 뭐냐면 자, 주변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자, 기존 집을 팔고 그죠? 기존 집을 팔고 그 대금으로 이 새 아파트를 입주해야 되는데 이 집이 자, 정부의 그 규제 정책이 점점 강해지면서 안 팔리면서 어떻게 한다? 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안 팔려서. 자, 그러면 이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전세라도 내놔야 되는데 자, 전세도 잘 안 나가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매 물량,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A라는 집이 있어요. A라는 집. 자, A라는 집이 있습니다. A라는 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B라는 집이 있어요. B라는 집.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집이 있습니다. C라는 집. 그죠? 이 C라는 집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자, B라는 그 새 아파트를 자,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새 아파트에 이제 자, 입주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자, 어때요? 이 사람이 자, 입주를 하기 전에 집을 팔죠. 집 팔려고 내는데 어때요?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자, 대출이 지금 규제가 엄청 세면서 대출이 막힌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그 매수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죠? 다양한 종부세도 올라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간은 원래 시행이 됐고 그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까지 제한이 됐죠. 다주택자들이. 그죠? 자, 이러니까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거 대출이. 그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매수자들이 어때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 안 사는 사람도 많고 아까 보셨다시피 주택 구입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집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집을 내놨더니 집이 안 팔려요. 집이 안 팔리니까 어때요? 이거 집을 팔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집은 이제 전세를 내는데 지금 자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에 전세도 잘 안 빠져요. 이거 어때요?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새 아파트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 아파트라고 하면 기존 아파트의 B라고 하면 그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기존 아파트 집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 이 집을 팔고 여기를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팔려. 그럼 이사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B 집을 이 사람도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B 집도 안 팔리죠? 그럼 B라는 사람이 B 집을 내놨는데 B 집이 안 팔리니까 어때요? B라는 사람은 C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B 집이 안 팔리니까 C 집으로 이사를 못 가.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어떤 상황이야? 자, 안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이사를 못 가니까 어때요? 집이 안 빠지니까 지금 서로 이사를 못 가면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잔금 미납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집주인 입장에서 봤는데 여기는 만약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세입자 입장 A라는 집에 세입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새 집을 분양받아서 가고 싶다. 근데 어때요? 또는 기존 그 아파트지만 나는 그 아파트로 자, 사서 가고 싶다. 자, 이런 세입자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 세입자가 어때요? 자, 전세를 내는데 전세가 안 나가.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자, 집주인한테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오죠. 지금 집주인이니까 전세금을 못 빼줘요. 전세금을 못 빼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이동을 못 해요. 어찌됐건 이 세입자가 자, 매매로 만약에 집을 사서 가고 싶으면 이 전세가 빠져야 되는데 전세가 안 빠지니까 집을 사서도 못 가죠. 만약에 전세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전세금이 빠지고 나서 전세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전세금이 안 빠지니까 어때요?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안 빠지니까 전세로 이동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 집도 또 전세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 집이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절벽이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죠? 일시적인 급매물 소진으로 인해서 자, 가격이 반등한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죠? 아직 9.13 부동산 대책 규제 정책들이 원위치 된 것도 아닌데 계속 나오고 상황인데 게다가 그죠? 올 하반기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보유세 인상까지 지금 실행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악재가 또 남아있다. 네. 매수 심리는 점점 더 위축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 자, 총 9,510가구의 초대형 단지인 헬리오시티 가락시장 재건축도 4월 1일 입주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잔금 미납률이 1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가구를 제외한 일반 분양 및 조합원 8,100가구 중 1,524가구가 잔금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헬리오시티 조합은 입주기간 종료에도 상당수 가구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4월 1일 입주기간이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 집이 팔리지 않아서 또는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지금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4월 1일 입주기간 안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전세 이 그 헬리오시티 아파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어차피 기존 집이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거를 전세를 내놔야 되겠죠. 아니면 자 빨리 팔려고 하거나 그죠? 빨리 팔려고 하면 매매 매물이 늘어날 거고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면 전세 매물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전세 매물을 내놓으려고 한다. 지금 어차피 집이 잘 안 팔리는 상황 그죠? 전세 매물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전세 물량이 자,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4월 1일 입주 기간 안에 해야지 또 연체 이자를 지불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어때요? 연체 이자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전세 빼기 위해서 어때요? 이 지금 1524가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 전세를 한꺼번에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빼기 위해서 남들보다 전세가를 더 싸게 내놓는 그런 현상이 막 생기겠죠. 결국에는 지금 잠깐 반등하는 거에 또 이게 4월 1일 입주 기간 또 가까워지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 입주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연체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빨리 전세를 놓기 위해서 전세금을 막 가격을 내려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전세금이 또 지금 잠깐 반등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아파트들이 현재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래서 여기 헬리오시티 자, 장금 미나 가구가 1,500여 가구. 그리고 레미안 루치하임 8가구, 아크로 리버하임 44가구, 롯데캐슬 에즈프레 12가구, 홍제 센트라이프 40여 가구, 대우파크 푸르지오 26가구. 이런 지금 그런 가구들이 지금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기존 전세가 안 나가 지금 못 들어오는 거야. 장금으로. 해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일단 제가 이거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2부에서 다음 기사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